네, 이번에는 아침이지만 일단은 질문이 좀 많이 나온 거. 쌤이 그 5-5권 간슬기 5-5권에 네 번째 데이를 보시면 문학의 고전시 조우인의 출세곡이 있어요. 요거를 하나 이제 빨리 해설을 강의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 나오는 이제 출세곡이라는 이 이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하다 할 때 그 출세는 세상 세자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는 변방 세자예요. 변방. 국경지대, 아주 막 이제 외진 곳, 가장 이 나라의 끝자락 있죠. 그걸 변방이라 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알죠, 그렇죠? 변방의 늙은이의 말.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이제 계속 반복된다라는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 변방 세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우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광해군 때, 조선 광해군 때 이제 그 변방, 여기서는 이제 함경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북쪽 끝에 있죠. 동북쪽 끝에 있는 함경도 경원이라는 곳으로 경원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그 이성계의 선조가 살았고 거의 이성계의 선조들의 무덤이 있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북한 땅이고 우리나라의 동북쪽 끝자락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경원군에 이제 그 판관인가요? 이제 어쨌든 그 관리로 부임을 받아서 그 변방을 지키는 일을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은 나갈 출이니까 결국 출세곡은 어떤 노래냐면 변방으로 함경도 경원으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이제 그 경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임금의 그런 어떤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그런 노래,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조우인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게 이제 뭐 그냥 이거는 역사적인 상식이나 뭐 이렇게 좀 재미로 알아두셔도 좋은데, 우리가 윤선도라는 이 분도 우리가 시조나 그러니까 시조를 거의 많이 보죠. 만흥이라든가 뭐 이제 견해요라든가, 이 윤선도 어부사시사라든가, 이 윤선도라는 분도 광해군 때 이 광해군과 그 광해군의 주변의 그 북인들, 이제 당파 싸움에서의 그 북인들의 횡포를 고발했다가 이제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제 귀양을 갔잖아요. 복일도라는 그 남쪽의 섬으로 유배를 갔고, 요 조우인이라는 분도 그 북인들의 뭐 이제 횡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해군의 어떤 그 실정 있죠. 그러니까 뭐 잘못한 일, 이목대비 뭐 할머니를 뭐 이제 서궁에 유폐했다던가 뭐 이런 걸로 역시 상소를 올리고 이제 그거를 비난하는 내용의 노래를 썼다가 역시 이제 유배를 당합니다. 나중에 뭐 3년 만에 풀려나긴 하지만, 조우인이라는 사람과 윤선도라는 분은 어떤 광해군이 이제 뭐 폭정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주변에 그 북인들의 폭정이라 볼 수 있는 그런 횡포라고 보는데, 이 광해군과 그 북인들 중에서도 대북 소북으로 나뉘는데 그 북인들을 비판한 이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공통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고전시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윤선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동별곡 봤듯이 그 전에 정철이 이제 관동에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받았을 때 이게 가면서 썼던 그 어디를 돌아보고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뭐 이런 걸 했던 것처럼 여기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성이 방금 전에 말한 이제 함경도 경원이에요. 함경도 경원군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뭐 이런 이름의 명칭도 원래는 그 정도전이 조선 세웠을 때 태조 이성계의 그 선조들의 무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가 경사스러운 곳이다. 경사스러운 그런 모든 이 축복된 것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근원 원자 경원군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북방 20여 주에 경성이 문호로인데, 그러니까 북쪽에 20여 주나 되는 많은 이제 그 고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경성은 문호래요. 문호는 이제 일종의 관문 같은 경우죠, 그렇죠? 여기를 통과해야만 이제 그 고을들을 뭐 다 들를 수 있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충지, 우리가 말하는 뭐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 있죠, 그렇죠? 군사적인 요충지, 그다음에 뭐 관문, 여기를 통과해야만 한다.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여기를 거쳐야 된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치병 목민을 나를 맡겨 보내시니 만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려워라. 뭐 여기는 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구절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많이 목격하는 거. 이렇게 부임을 받은 것을
이렇게 경원군의 뭐 경성에 이제 판관이 돼서 이렇게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것을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동별곡에서도 관동의 뭐 몇백 리를 나에게 맡기셔서 뭐 이제 임금의 은혜 감사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이제 정철도 볼 수 있었죠. 비슷한 거죠. 치는 다스릴 치고 병은 병사겠죠. 그렇죠? 병사들을 다스리고 길을 목자 백성 민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지은 이제 책 이름이 목민심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정자라고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그다음에 그렇게 지방 관리들을 목민관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병사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경지대의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병사를 기르고 뭐 다스리고 이렇게 병사를 다스리고 다스릴 치니까요. 그다음에 백성들을 뭐 이제 백성을 기른다. 백성들을 돌본다. 뭐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을 나를 맡겨 보내시니 뭐 이제 임금의 은혜가 너무 크다. 서생의 사업은 글쓰님가 여겼더니 백수의 변방부임 진실로 외로다. 뭐 여기는 이건 거죠. 서생은 뭐냐면 글만 읽는 책서자의 이제 이 생은 선비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선비로서 책만 읽던 문관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책 읽기만 하던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글쓰기 인간만 여겼는데 지금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에 부임을 받았으니까 그게 좀 우애다. 그러니까 늙은 나에게 백수는 뭐 이제 하얀 머리니까 이렇게 늙은 나에게 이런 중요한 요충지를 맡기셨으니 의외로다. 좋게 해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상 바뀌다. 뭐 그 예상 바뀐 것도 임금의 은혜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임금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늙고 책 읽기밖에 못하는 내가 군사적인 이 변방의 군사적인 요충지를 이제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스릴 그런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인정전에 절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인정전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임금 계신 궁궐이겠죠, 그렇죠? 창덕궁에서 임금하고 이제 뵙고 아련하고 돌아서서 만리박 국경에 여기는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만리박 국경에 이제 이분이 가는 곳이 함경도니까 굉장히 멀리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쌤이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 1, 2 물리적인 거리감은 1, 2의 0.4km인데 만리니까 뭐 4,000km입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거죠, 그렇죠? 심리적인 거리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국경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곳에 와서 내가 내 한 몸 일신을 다 잊었노라. 그러면은 나를 잊었다라는 건 나를 돌아볼 틈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의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잊었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렇죠? 나를 잊었다? 무슨 소리지? 그럼 나를 잊었다. 나를 돌볼 틈이 없다. 나를 돌볼 틈이 없다. 그러면 오로지 나보다 누가 먼저다? 나라가 먼저다. 그치? 나라, 임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내 한 몸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그쵸? 흥인문은 동대문이고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이 아니라 요즘의 동대문이고요. 서울의 동대문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동대문 내달아서 이게 다 비슷해요. 관동별곡도 이제 임금한테 이제 인사하고 다시 어디서 뭐 말을 갈아타고 어디 가서 이제 원주까지 와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여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쌤이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해 본다면 인정전에서 어쩌고 저쩌고 흥인문에서 말을 달려서 녹양평은 의정부예요. 지금 경기도 북부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정부 어디를 갔고 맞지? 그러면 요것만 봐도 요 동그라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쓸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기행문에서의 여정에 해당하죠. 그렇죠? 어디를 갔는지 그렇죠? 1번, 2번, 3번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관동별곡을 따라한 속관동별곡, 관동속별곡 뭐 해갖고 관동별곡처럼 이제 정철이 가지 않은 부분 그 지명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소재로 해갖고 관동별곡 비슷한 걸 또 쓰시거든요. 이분이 가사를요. 그러니까 조금 정철을 많이 참고해요. 맞죠?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은하의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은하는 은하수인데요. 이런 것도 다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민쌤한테 잘 배웠겠지만요. 그러니까 의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요걸 고지고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막 이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뭐 은하수의 옛길은 뭐 이제 옛 성현들이 뭐 아니 뭐 훌륭한 사람들이 뭐 훌륭한 분들이 지나갔던 길 뭐 이런 식으로 훌륭한 분들이 걸었던 길 뭐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소외죠. 그렇죠? 뭐 어떤 감정 어떤 이제 소외를 그러니까 품었던 어떤 마음 뭐 이렇게 이때 소감 우리가 소감 한번 말해봐 하듯이 그런 부분이라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훌륭한 분들이 옛날 이 조선을 혹은 뭐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지나갔던 길을 내가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뭐 이렇게 약간의 이제 자기의 감정을 얘기한 거고요. 우리 관동불곡에서도 회양 얘기가 나오거든요. 회양 옛사실 기별만 들었더니 그러니까 회양은 그때도 이제 요거는 그 시험 범위가 들어갔던 뭐 친구들이나 관동별곡을 한 친구들한테 쌤이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회양은 급장유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원래 도시 이름이고 그 중국에서 선정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 했던 지방 관리 그 급장유라는 사람이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비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어떤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그 회양의 급장유 뭐 거기 이제 관동별곡에서는 회양의 급장유의 풍치를 아니 볼 텐가. 그러니까 나도 급장유처럼 이제 강원도에서 선정을 베풀겠다 할 때 이제 그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철도요. 지금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회양 옛사실 하면 밑에 이제 나와 있나 봐요. 별표가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중국의 회양의 급장유라는 사람이 그 회양이라는 태수로 임명이 돼서 백성들을 아주 살기 좋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잘 펼쳤다. 그래서 뭐 태평성대의 대명사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더 단위가 크면 이제 요순 임금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지방 관리 중에 제일 모범인 거죠, 이 사람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선정을 다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지방 관리로 부임을 하는 거니까 선정하겠다. 내가 선정을 베풀겠다. 선정이 이제 선한 정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내가 기별만 뭐 소식만 들었는데 듣기만 해봤는데 뭐 이제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은 무슨 죄인가? 기별만 들었더니 하고 이제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정 다짐하고. 그 회양은 뭐 이제 강원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비슷한 그 이름도 그래서 정철이 그 회양을 얘기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좀 별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정 다짐하고 나도 이제 그렇게 기별만 들었지만 그런 회양을 만들겠다.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은 무슨 죄인가? 그러니까 지금 좀 아무래도 멀리 가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적객은 원래는 이제 밑에 해석이 뭐 이제 귀양객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귀양을 가거나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적객은 귀양객은 귀양을 진짜 가는 사람은 아닌데 화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화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자신을 멀리 떠나는 자신을 이제 귀양객에다 비유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무슨 죄로 인해서 뭐 이렇게 멀리 떠나는가. 그러니까 약간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깎아지른 천령을 험하단 말 전혀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함경도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산세가 험준하고 뭐 그런 우리나라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험준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산세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경도에 뭐 천령이라는 이 고계령자거든요. 뭐 우리 한계령, 대관령 하듯이. 그러니까 이 령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고계예요. 그러니까 험준한 고계. 그래서 우리 이양복의 그 시조도 있어요. 그렇죠? 천령 뭐 고개 넘는 저 뭐 새앞. 그러니까 새가 넘어가다가 쉬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얼마나 여기가 험준한지. 그래서 이거는 함경도의 실제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밑에 얘기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함경도를 가고 있는데 이 깎아지르는 듯한 이 굉장한 이 험준한 함경도의 천령을 험하다고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세상살이에 비하면 여기는 평지인가 여기노라. 그러니까 세상살이 지금 세상의 모습 여기 부분이 이제 비판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뭐 보는 거죠가 아니라 진짜 비판을 한 거죠. 이 험준한 천령보다 세상살이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금 현재의 삶이 이제 훨씬 더 고되다. 고됨의 정도를 따지면 천령을 넘는 것보다
지금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러면 요걸 보면 쌤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판을 했다. 강아지가 짖어갖고 죄송합니다. 비판을 했다. 세상에 대한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눈물을 거두어 두어 걸음 돌아서니 장안이 어디인가. 뭐 장안 여기는 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한양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임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겠죠. 옥경도 이제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그런 수도 서울을 이제 원래는 이제 하늘에 그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수도를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선 다 한양이겠죠. 그렇죠? 다 가렸다. 그러니까 뭐 멀리 떠나온 거죠. 그렇죠? 함경도로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략이 됐고 함관령 전문내 여기 이제 다 령 뭐 이런 것들은 다 함경도에 있는 함관령 했으니까 그 통틀어서 통칭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제 함경도에 있는 이제 험준한 그런 고개들을 얘기하는 걸일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함관령이라는 고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함경도에 있는 고개인 거예요. 함관령 저문날에 말은 어이 병이 드는 거. 그러면 말이 지금 병이 들었대요. 지금 험준한 곳을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말도 지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뭐 험준한 길을 다니다 보면 고장나는 판에 생물인 말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저문날에 말이 병들어서 이제 그 가는 길을 멈췄나 봐요. 만면 가득 찰 만자 얼굴 면자예요, 그렇죠? 얼굴 가득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고요. 얼굴 가득. 그러니까 지금 부임지에 떠나는 그 자체가 지금 변방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방, 함경도 경원을 가고 있는 거, 경성을 가는 거지만 뭐 그때 이름은 경성이고 지금 경원이고 굉장히 험준하고 이제 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된 일정이다. 험하다. 험한 이제 뭐 일정이라고 할까요? 험한 일정. 막 말도 병들고 막 머리로 막 이제 얼굴로 막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고 갈 길은 아직도 멀었고요. 그렇죠? 홍원의 옛 고을의 천간도를 바라보고 뭐 천간도 이런 것들은요. 다 이제 뭐 바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괴한 바위 암석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바위나 뭐 나무 뭐 기괴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홍원은 이제 이것도 지명 이름이겠죠. 뭐. 그렇죠? 함경도에 이제 오고 있으니까 가고 있으니까 대물령을 넘어들어. 그러면 요건 이제 함관령, 대물령 뭐 이런 것도 다 지명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함경도에 있는 고개인 거죠. 그렇죠? 얘도 지명. 통칭하는 말보다는 넘어들어 청해진에 들어오니 얘도 지명이라고 하죠. 이 청해진이 이제 그 부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부라고 하나요? 뭐 이제 그 판관이 이제 머물면서 집행 청사가 있는 곳. 그곳을 청해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들어오니 함경도 요해지고 이 요해지, 요충지 뭐 다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근데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서 여기를 혹시라도 적에게 뺏기거나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임무를 맡은 거나 마찬가지죠. 충신 정병으로 예리한 창칼 줄지어두고 그러니까 예리한 창칼은 아주 그 다음에 잘 닦인 무기, 아주 괜찮은 무기들도 있고, 충신 정병, 우리 정예병 알죠? 그쵸? 정예병사, 아주 무장 잘한, 그러니까 훈련도 잘 받은, 충성스러운 마음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높은 사기, 맞죠? 이게 뭐 그런 정의로움으로 뭉친 아주 정예병,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병사들과 괜찮은 무기를 다 두고, 이 강한 활과 세뇌, 뭐 이제 다 활과 세뇌, 이제 쇠뇌도 결국에는 활과 이제 살이거든요, 그렇죠? 활과 살, 그러니까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은 다 무기들이죠, 그렇죠? 요해지를 그걸 가지고 이 요충지를 지킬 것이고, 백년 태평에 민불지병하니, 그러니까 백년 태평은 100년 동안 태평하게 만들 것이고, 민불지병, 여기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적병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적병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선정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선정은 선한 정치인데 여기서는 안전한 어떤 국방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경지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요충지에서 백성들의 삶을 이제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게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나라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게 하겠다. 이 철통 같은 방어를 일러 무엇하리요? 말해봤자 못하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 당연히 내가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거산역지나 들어
거산역 지나들어 시중대에 올라앉아. 여기서 역은 이제 뭐 이제 말 갈아타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중대는 누각이나 누대, 맞죠? 누각이나 뭐 정자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명이 있는 거기에 올라앉아 해 뜨는 곳 가까이서 일출을 굽어보고 아주 긴 소나무들, 큰 소나무들이 막 펼쳐진 십리길에 말을 다시 재촉해서 단천을 곁에 두고 이거 다 지명이겠죠, 그렇죠? 물 이름이겠죠, 그렇죠? 개천 이름, 강 이름, 뭐 강물 이름 이렇게 쓸게요. 사지헌을 찾아가니 백기의 청렴함을 다시 본 듯하여라. 이 사지헌도 약간 이제 고사와 관련이 있어요. 중국 고사 밑에 이제 백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제 그 뭐 뇌물 준 사람 맞죠? 여기 나오죠. 뇌물을 그러니까 후한이니까 중국이에요. 후한 시대 때 이 사람이 이제 남몰래 이제 황금을 건네받았어요. 왕밀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알고 우리밖에 모르니까 모른 척 하고 그냥 받으세요 하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도 알고 내가 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매사에 처신을 조심하라. 그러면 어떤 불의한 것도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면 그렇죠? 나쁜 거는 절대 비밀은 없으니까 애초에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사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 매사에 조심하자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지 헌 이랬으니까 이 헌은 이제 관청의 그 이제 이름이거나 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사지로 지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약간 좌우명으로 삼는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지헌은 뭐 이제 장소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장소이면서 이 사람이 부임지에 있는 어떤 건축물일 수 있죠, 그렇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건물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찾아가니 뭐 막 갑자기 이제 떠올린 거죠. 사지헌이라고 그러면 옛날 사대부들은 백기를 떠올렸으니까 그분의 청렴함을 다시 본 듯하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침이지만 쌤이 이제 미리 한번 요 부분 찍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해 안 되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